제6단원 확률의 개념 1번입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 1번.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사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 또는 뒷면이 나온다 또는 주사위를 던질 때 오의 눈이 나온다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사건이라고 하지요. 2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가지의 수, 이것을 경우의 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죠. 6가지가 있죠. 이 중에 짝수는 2, 4, 6 3가지이므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개념 2번입니다. 합의 법칙.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라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의 합, 즉 m 더하기 n가지예요. 예를 보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 또는 합성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의 눈 중에서 소수의 눈은 2, 3, 5 3가지지요. 또 합성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주사위의 눈 중에서 합성수는 4와 6 2가지지요. 따라서 소수 또는 합성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와 합성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합과 같아요. 즉 3 더하기 2, 5가지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문제에 또는이나 뭐뭐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개념 3번입니다. 곱의 법칙.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m 곱하기 n가지예요. 예를 보면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교재에 나와 있는 수영도를 보면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 각 경우에 대해서 500원짜리 동전도 앞면 또는 뒷면 2가지의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 경우의 수의 곱, 즉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모두 4가지죠.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각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것이 곱의 법칙이에요. 개념 4번입니다.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1번 n명을 차례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n명의 사람을 차례로 줄을 세울 때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n명 중에 한 명이죠. 즉 n명이 설 수 있고, 한 명을 세우고 두 번째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섰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n-1명이죠. 두 번째 설 수 있는 사람은 n-1명.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면 끝에서 두 번째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2명 중에 한 명이죠. 즉 2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은 한 명이 서면 되지요. 그러므로 n명을 차례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들을 모두 곱한, 즉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n부터 1까지의 자연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n명 중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앞에는 n명의 사람이 설 수 있죠.
그 뒤에는 한 명 섰으니까 사람이 n-1명이 남았죠. 그러므로 뒤에 설 수 있는 사람 n-1명. 그러므로 n명 중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들의 곱, 즉 n 곱하기 n-1가지. 3번 n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n명, 두 번째 설 수 있는 사람 n-1명, 세 번째 설 수 있는 사람 n-2명이므로 이들의 곱인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예를 보죠.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A 또는 B 또는 C. 3명 중 1명이죠. 3명. 두 번째 설 수 있는 사람. 1명이 섰으니까 나머지 2명 중 1명이 설 수 있죠. 즉, 두 번째 줄에 설 수 있는 사람 2명. 세 번째 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1명이죠. 그래서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들의 곱,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 모두 6가지죠. 개념 5번입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1번,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 n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n명 중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n명이고, 부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표 1명을 뽑았으니까 후보가 n-1명이 남았으므로 n-1명이지요. 그러므로 이때 경우의 수는 이들의 곱, 즉 n 곱하기 n-1가지가 되고, n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총무 1명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n명, 부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n-1명, 그리고 대표와 부대표 2명을 뽑고 났으니까 총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n-2명이죠. 이들의 곱인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대표, 부대표, 총무 이렇게 1명씩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지요. 두 번째,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 먼저 n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순서를 생각해서 대표를 뽑은 경우의 수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왜 그런가 보죠. 1번부터 n번까지 n명의 후보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1번이 대표가 되고 2번이 부대표가 된 경우, 또 2번이 대표가 되고 1번이 부대표가 된 경우는 순서를 생각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경우지요. 하지만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경우지요. 또 3번이 대표가 되고 4번이 부대표가 된 경우와 4번이 대표가 되고 3번이 부대표가 된 경우, 순서를 생각했을 때는 서로 두 가지가 다른 경우이지만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역시 3, 4번이 대표가 된 것은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2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중복되는 것이 두 가지씩이 생겨요. 그래서 순서를 생각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2로 나눈 그러한 경우의 수를 갖고 n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순서를 생각해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것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 얘기는 이렇게 3명을 뽑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것이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만큼, 즉 6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의 학생 중에서 다음과 같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먼저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3명의 후보가 있으니까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3명, 대표 1명을 뽑았으므로 부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6가지이고, 두 번째,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명을 뽑을 때는 순서를 생각해서 뽑을 때의 경우의 수, 즉 3 곱하기 2를 2로 나눈 그만큼의 경우의 수가 된다고 했죠. 즉 2분의 3 곱하기 2, 즉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수형들을 보면 A가 대표가 되고 B가 부대표가 되는 경우부터 C가 대표가 되고 B가 부대표가 되는 경우까지 모두 6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순서 관계없이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따지면 A가 대표 B가 부대표인 경우와 B가 대표 A가 부대표인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죠.
또 A가 대표, C가 부대표인 경우와 C가 대표, A가 부대표인 경우 역시 같은 경우, 그리고 B가 대표, C가 부대표인 경우와 C가 대표, B가 부대표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씩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6을 2로 나눈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개념 6번입니다. 확률의 뜻.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고,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소문자 A라고 하면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n분의 A 이렇게 구해요. 예를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 6가지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 3의 배수는 3과 6 두 가지지요. 즉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러므로 구하는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2,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개념 7번입니다. 확률의 성질 첫 번째. 1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죠.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부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의 눈 중에는 부가 없죠. 그러므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구의 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구의 눈이 나올 확률은 0이지요. 2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이것은 1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6가지이고 그 6가지가 모두 6 이하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6분의 6, 1이죠. 3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의 범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죠. P는 바로 그 두 수 사이의 값을 가져요. P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를 보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해보자. 1번. 검은 공이 나올 확률. 흰 공만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절대로 검은 공은 나올 수가 없죠. 즉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죠. 2번. 흰 공이 나올 확률. 주머니 안에 흰 공만 들어있으므로 항상 흰 공만 나오죠. 즉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이지요. 개념 8번입니다. 확률의 성질 두 번째. 여사건의 확률. 어떤 시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그 모든 사건 중에는 사건 A라는 놈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건 중에서 이 특정한 사건 A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해요.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은 1이죠. 이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 P를 빼서 구할 수 있죠. 즉 1 빼기 P죠. 즉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Q는 1 빼기 P, 마이너스 P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P 더하기 Q는 1이죠. 예를 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3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은 두 눈이 1, 1일 때 2부터 두 눈이 6, 6일 때 12까지. 그 중에서 눈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는 눈의 합이 2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죠. 그러므로 눈의 합이 3 이상일 확률은
3일 확률, 4일 확률부터 12일 확률까지 모두 더해서 구하는 것보다 전체 확률 1에서 눈의 합이 3 이상이 아닐 때의 확률, 즉 눈의 합이 2일 확률을 빼서 구하면 되지요. 눈의 합이 2일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눈의 합이 2인 경우의 수이므로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그리고 이 중에서 눈의 합이 2인 경우는 1, 1가지지요. 그러므로 눈의 합이 2일 확률은 36분의 1. 1 빼기 36분의 1은 36분의 35지요.